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기념식은 7월 이후로 연기됐지만 오늘은 25번째 바다의 날인데요. 관련 리포트들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바다의 날인 오늘 바다가 생업의 터전인 어민들의 희생과 협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해상사고에서 인근 어선이 조난 어민들을 구조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는다는데요. 어업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구조에 나서는 어민들, 강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시 안도 인근 해상에서 6명을 태운 낚싯배가 전복된 건 지난달 16일. 다행히 인근 어선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득 보니까 배가 뒤집어져 있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사고도 났다 생각해서 낚시 채비를 일단 빨리 걷게 하고. 지난 1월 제주도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서도 인근 선박의 도움으로 13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신고를 해갖고 그 배들이 이제 온 거죠. 그래갖고 그 배들이 오면서 해경에다 이제 아마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죠. 이처럼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어선이 먼저 조치하거나 구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율은 5년간 발생한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짧고 기동력이 떨어지는 해상 사고의 특성상 우선 통신으로 인근 어선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 장비가 보급되면서 어선에 의해 구조된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어민분들도 자기가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는 것 같습니다. 어업 피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어업인들의 동업자 의식이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을 맞았지만 해양 쓰레기 발생은 여전합니다. 수거도 문제지만 광역 단위 해양 쓰레기 처리장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가 떠밀려온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스티로폼과 폐비닐, 폐어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남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연간 4만 톤가량. 외국산 폐기물이 49%, 국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은 51%나 됩니다. 전국 섬과 해안의 60%를 보유한 전남이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지 올해로 3년째. 쓰레기 처리 예산은 5배 늘었고 관련 행사와 수거 장비 등도 늘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상은 지자체, 수중 침전물은 정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안 된 게 내가 보기엔 한 20% 넘다. 네. 이건 근본적으로 국가가 100% 예산, 제도,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수거한 해양 쓰레기와 바다에서 되가져온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처리장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만 단위 광역 처리 시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 책임이 지자체로 된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만 단위에서 그 바다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만 단위 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상과 하천, 어선과 양식장 등에서 끊임없이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 그러나 처리장 없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해외 입국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멕시코에서 미국 LA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순천의료원 음압병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에서 입국한 50대 여성도 지난 29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해외 입국 확진자는 12명으로 도내 전체 확진자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피해 여성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1,7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차에 타고 있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하고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전남과 광주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18명도 지난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특정 정당이 전남과 광주 지역 전체를 석권한 것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4년 만입니다. 21대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삼선 1명과 재선 4명 등을 제외하면 초선 의원이 13명으로 72%에 달하는 가운데 민주당 독주 체제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전라남도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립섬발전연구원 설립 등의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연대와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의 요구를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재판이 내일 재개됩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도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일 재판에는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전 씨는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함에 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6월 2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전 씨 측이 신청한 군인들이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매실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TV 홈쇼핑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매실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국 2곳의 TV 홈쇼핑을 통해 청매실과 황매실 등 4가지 품목에서 판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확을 시작한 매실 농가들은 매화 축제 취소와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